타슈켄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소도시 앙그렌. 먼지가 날리는 거리와 낡은 소비에트 시절 건물들이 늘어선 이곳에서 리나는 태어나고 자랐다. 아침마다 집 앞 포플러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학교에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다. 차이나, 어디가? 학교 정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리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반 아이들이 던지는 시선이 따가웠다. 우즈베크어로 중국인을 뜻하는 그 단어는 이미 그녀에게 익숙한 호칭이 되어버렸다. 리나의 얼굴에는 분명 동아시아인의 특징이 있었지만 그녀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할 수도 없었다. 교실에서 역사 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소비에트 연방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찬란한 문화유산, 사마르칸트의 푸른 돔, 부하라의 고대 상인들. 하지만 리나 같은 아이들, 동양인의 얼굴을 한 아이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리나를 보며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저 애는 왜 항상 혼자야? 글쎄, 러시아어도 서툴고 우즈베크어는 더 못하잖아. 리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집에서는 할머니와 러시아어로 대화했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유창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즈베크어는 더욱 어려웠다. 그녀는 어느 언어에도 어느 집단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나는 할머니 순자를 떠올렸다. 작은 체구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 집 마당에서 토마토를 기르며 러시아어로 된 오래된 책을 읽는 모습이 그녀에겐 가장 평온한 장면이었다. 할머니,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리나가 물었다. 순자는 부엌에서 보르시를 끓이고 있었다. 붉은 수프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딜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다르다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애들이 저를 차이나라고 불러요. 저는 중국인이 아닌데?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리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리나야, 앉아.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부엌 탁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순자는 리나의 손을 잡으며 말을 시작했다. 너는 고려인의 피를 이은 아이야. 우리는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니야. 조선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지. 조선이요?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야. 지금은 한국이라고 부르지.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곳에서 왔어. 리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한국? 조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순자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이었다. 그건 언젠가 내가 더 크면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알아둬.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 안에는 두 땅의 피가 흐르고 있어. 조선의 강인함과 이곳 우즈베키스탄의 따뜻함이 모두 있단다. 그날 밤 리나는 침대에 누워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고려인, 조선, 한국. 낯선 단어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리나에게 더 큰 상처가 찾아왔다. 그나마 친하다고 생각했던 반 친구 사라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외면한 것이다. 리나는 우리랑 달라. 같이 놀 수 없어. 쉬는 시간에 들린 사라의 말은 리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화장실에서 나온 리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는 사라와 고개를 끄덕이는 다른 친구들. 수업이 끝나고 리나는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향했다. 학교 뒤편의 좁은 골목길, 벽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발걸음이 느려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흐느꼈다. 왜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걸까?
왜 친구들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 리나야. 멀리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자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선 것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손자의 모습을 발견한 순자는 급히 달려왔다.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순자는 리나를 끌어안았다. 할머니의 품에서 리나는 더욱 크게 울었다.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왜 아무도 저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순자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기다렸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묵묵히 품에 안고 있었다. 리나야,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두 사람은 골목 한편의 낮은 담벼락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너보다 조금 클 때였어. 1937년이었지. 그때 우리 가족은 함경도 청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 리나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비에트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기차에 태웠어. 가방 하나만 들고 말이야.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80년이 넘은 일이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다. 기차는 며칠을 달렸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변했지. 바다는 사라지고 산도 사라지고 끝없는 평원만 보였어. 그리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지. 그때도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럼 우리는 조선말밖에 모르는데 이곳 사람들은 우즈베크어를 했으니까. 러시아어도 서툴렀고 할머니도 너처럼 외로웠어. 리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지. 너의 할아버지를 만났고 너의 아버지를 낳고 그리고 너를 키우게 되었어. 순자는 리나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리나야, 외로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언젠가 너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리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할머니의 고향,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며칠 후 리나는 할머니 몰래 집 다락방을 탐험하기로 했다. 평소 순자가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이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다. 할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리나는 조심스럽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밟았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 외에는 어둠이 가득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리나는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리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보물들이 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색이 바랜 태극기였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전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 문양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리나는 조심스럽게 깃발을 펼쳐보았다. 작은 크기의 깃발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밑에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다. 한복을 입은 여자들, 정갈한 옷차림의 남자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리나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순자의 모습도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다. 더 뒤져보니 오래된 신문들이 나왔다.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헤드라인에서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리나는 그 이름을 휴대폰에 입력해 검색해 보았다. 일본의 총독을 암살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라는 설명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작은 일기장이었다. 표지부터 내용까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로 쓰인 문장들이 보였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들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리나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한글 번역 앱을 실행했다. 카메라로 글자를 인식하자 화면에 러시아어 번역이 나타났다. 오늘도 고향을 그리워한다. 청진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립다.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리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할머니의 일기였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글이었던 것이다.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리나는 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다락에서 내려왔다. 그날 저녁 리나는 공책을 펼치고 한글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글 잠어표를 보며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글자의 모양이 신기했다. 중국어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영어처럼 완전히 다르지도 않았다.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리나야, 뭐 하고 있어? 순자가 방에 들어왔다. 리나는 급히 공책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 이거는? 순자는 공책에 쓰인 한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잠시 후 미소를 지었다. 내가 써본 거야? 죄송해요. 다락에서. 괜찮아. 할머니가 숨기려고 했는데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일이었어. 순자는 리나 옆에 앉으며 공책을 다시 펼쳤다. 이 글자들이 우리 조상들의 글자야.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만드신 거지. 참 아름답지?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 저도 이 글자를 배울 수 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자가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리나와 순자의 한글 공부가 시작되었다. 석 달 후 리나의 학교에서 다문화 축제가 열렸다. 각 학생들이 자신의 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다. 우즈베크 학생들은 전통 무용을 준비했고 러시아계 학생들은 러시아 민요를 불렀다. 타지키스탄에서 온 학생은 전통 악기를 연주했다. 리나도 참가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어떤 문화를 대표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 저도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 어떨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한복을 입어보는 게 어떨까? 한복이요? 한국의 전통 옷이야. 할머니가 젊을 때 입던 옷이 있어. 순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보자기에 쌓인 옷을 꺼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진한 남색 치마. 비록 색이 바래고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옷이었다. 이걸 할머니가 입으셨어요? 응.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야. 함경도에서 가져온 유일한 옷이지. 리나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비단 천의 촉감이 신기했다. 축제 당일 리나는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평소 눈에 띄지 않으려 했던 리나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신기했던 모양이다. 와, 리나. 그 예쁜 옷이 뭐야? 평소 리나에게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다가와 물어보았다. 한복이야. 한국의 전통 옷이지. 한국? 리나는 한국 사람이었어? 한국계야. 고려인이라고 해. 리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발표 시간이 되었다. 리나는 무대에 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보며 한국의 역사,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어떻게 자신의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로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하지만 뒤에서 몇몇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한국이라.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네. 왜 저런 이상한 옷을 입어? 진짜 한국 사람이 맞나? 리나의 기분이 다시 가라앉았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소개했는데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간 리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한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다. 이 옷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느꼈다. 난 누구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러시아어로 생각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있다. 이곳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도 속해 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사라가 들어왔다. 리나를 외면했던 그 친구였다. 리나,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정말? 응. 몰랐어. 내가 그런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리나는 놀랐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괜찮아. 나도 내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 두 소녀는 미소를 나누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다. 집에 돌아온 리나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벗으며 순자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 어떤 기분이었어?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분 좋았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기분? 순자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리나야, 내가 자랑스러워. 겨울이 오면서 리나와 순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특히 주말이면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이 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김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혼이야. 순자는 배추를 절이며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배추를 구하기 어려워 현지 양배추로 김치를 담갔지만 맛은 여전히 고향의 맛과 비슷했다. 할머니, 이 맛이 진짜 한국 맛이에요? 물론이지. 할머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야. 8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어. 리나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먹으며 신기했다. 시큼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것이 자신의 뿌리와 연결된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리나는 노트북을 열고 유튜브에 접속했다. 요즘 그녀의 새로운 취미는 한국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K-POP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리나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틀었다. 화려한 안무와 멜로디의 순자도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가수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순자는 화면 속 젊은이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자신이 어릴 때 떠나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으로 리나는 한국 뉴스 채널을 틀었다. 서울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높은 빌딩들, 넓은 강, 붐비는 거리. 모든 것이 신기했다. 이곳이 서울이에요, 할머니. 한국의 수도요. 이렇게 큰 도시가 되었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조선은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다. 그날 밤 리나는 수첩에 서울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써보았다. 시옷, 어이응, 우리을 5개의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비로웠다. 그녀는 그 단어를 여러 번 써보며 마음속으로 발음해 보았다. 서울.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며칠 후 리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재어보았다. 생각보다 가까워 보였지만 동시에 아주 멀게도 느껴졌다.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마음의 거리가 더 큰 것 같았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
옆에서 지켜보던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물어보았다. 네, 제 조상들의 나라예요. 그렇구나. 요즘 한국이 정말 유명하지. K-POP도 그렇고 드라마도 인기가 많아. 선생님은 한국 관련 책 몇 권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어 학습서, 한국 역사책, 한국 문화 속에서 등이었다. 모두 러시아어로 번역된 책들이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리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책들을 빌렸다. 집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한국의 사계절, 전통 음식,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아름다웠다. 봄이 되면서 순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기침이 자주 나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게 되었다. 폐렴입니다. 꽤 심한 상태예요. 의사의 진단에 리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자는 즉시 입원해야 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리나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순자가 갑자기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다. 할머니 괜찮아질 거죠? 물론이지, 리나야. 할머니가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이냐? 순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며칠간의 치료 후 순자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리나는 매일 방과 후 병원에 찾아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는 병실에서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리나야, 할머니 소원이 하나 있어. 뭐예요, 할머니? 조국 땅을 한 번만 밟고 싶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태어난 그 땅, 할머니 부모님이 묻힌 그 땅을 한 번만 보고 싶어. 80년이 넘도록 그리워만 했는데 리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차가웠다. 할머니 꼭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리나야. 돈도 많이 들고 비자도 받아야 하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리나는 인터넷으로 한국 여행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자 신청 방법, 항공료, 숙박비 등을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를 꼭 한국에 모시고 가겠어. 리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할머니의 고향을 보고 싶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리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도? 네, 제 뿌리가 어디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리워하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고 싶고요.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리나야. 정말로? 네, 할머니. 꼭 가요. 둘이 함께. 그날부터 리나의 한국행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순자가 퇴원한 후 리나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고 싶었다.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하는 리나.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학교에서도 리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리나,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사라가 말했다. 어떻게? 더 당당해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목표가 있는 것 같고. 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 몇 달 후, 리나는 인터넷에서 재외동 포제단의 한국어 장학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었다.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거야. 리나는 즉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가족사, 한국어 학습 동기,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솔직하게 적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입니다. 할머니를 통해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며 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상들의 나라를 직접 보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 몇 주가 지났다. 그동안 리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에서 너를 받아주겠어? 고려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리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만은 항상 응원해 주었다. 리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할머니는 내 편이야.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메일함에 재외동 포제단에서 온 메일이 있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리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합격 통지서. 리나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정말로 합격이었다. 6개월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할머니, 할머니. 리나는 순자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순자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리나가 보여준 이메일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정말이구나. 우리 리나가 한국에 가는구나. 두 사람은 끌어안고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제가 돌아오면 할머니도 함께 한국에 가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자. 그날 밤 리나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의 시작이었다. 2024년 3월 리나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 두려움, 호기심,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높은 천장, 밝은 조명, 그리고 사방에서 들리는 한국어. 리나는 그동안 유튜브와 드라마에서만 듣던 한국어가 실제로 자신 주변에서 들린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입국 심사대에서 관리가 말을 걸었다. 어학연수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리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의 한국어가 통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리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넓은 강,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망.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한강을 건널 때 리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조선의 강들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물론 한강은 함경도의 강이 아니었지만 같은 땅 위를 흐르는 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기숙사에 도착한 리나는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 같았다. 첫날 밤 리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도착했어요. 그래, 무사히 도착했구나. 어때, 한국은? 정말 신기해요. 모든 게 새롭고. 그런데 동시에 어딘가 친숙한 느낌도 들어요. 그럴 거야. 내 피 속에 그 땅의 기억이 흐르고 있으니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학당 수업, 한국 문화체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정들이 빼곡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였다. 리나 안? 선생님이 리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한국 이름이었는데 리나만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네, 여기 있습니다. 리나는 손을 들며 대답했다. 고려인이신가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았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에 고려인 학생이 있다니 영광이네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리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식당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어머, 고려인이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가 좀 다르네. 그런데 한국어 참 잘해. 더 주어? 아주머니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 더 퍼주며 웃었다.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많이 먹어야 해. 그 순간 리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낯선 사람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신기했다.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조금씩 소속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리나는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갔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다. 어학당에서 새로운 학급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 고려인 3세입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고려인에 대해 아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고려인이 뭐예요? 중국에서 온 학생이 물어보았다. 일제강점기와 소비에트 시절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민족의 후손들이에요. 리나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일본인 학생 유키가 다가왔다. 리나 씨 정말 신기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할머니가 조금 가르쳐 주시고 대부분 독학했어요. 대단해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2년이나 공부했는데도 리나 씨만큼 못해요. 유키의 말에 리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동안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비교해보니 꽤 괜찮은 수준이었다. 어느 날 방과 후 리나는 혼자 명동을 구경하러 갔다. 쇼핑몰과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현대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다. 화장품 가게에서 점원이 말을 걸었다. 손님, 피부과 정말 좋으시네요. 어떤 제품 쓰세요? 리나는 당황했다. 아직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 특별한 건 안 써요. 그럼 이 제품 어때요? 요즘 인기 많아요. 점원은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주었다. 리나는 그 상황이 신기했다. 자신을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저녁에는 홍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다. 리나는 고려인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고려인 전통 요리법을 소개하고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발표했다.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라는 아픈 역사를 겪었지만 어디서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문화를 보존하며 살아왔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 몰랐던 이야기네요. 고려인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니. 한국 학생들도 고려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저도 한국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리나는 한국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도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리나는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 지낸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확실해졌고 한국어 실력도 늘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완전히 외국인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리나는 그 애매한 위치가 때로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특별하다고 느꼈다. 자신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다. 리나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어느 날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다. 고려인 청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말요?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네, 리나 씨의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에 대해 모르고 있거든요. 리나는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결국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했다. 촬영은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배경으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곳이었다. 리나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카메라 앞에서 리나는 떨렸지만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조선에서 왔어요. 고려인 3세죠.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강제 이주를 당하신 분이거든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싶었고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니 어떤 느낌인가요? 리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복잡해요. 처음에는 완전히 외국인처럼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치가 불편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불편했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어가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리나 씨에게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요? 리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조선에서 왔어요. 러시아어로 생각하지만 한국어로도 꿈을 꿔요. 이슬람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김치 맛을 그리워해요. 이 모든 것이 저예요.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그 모든 세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촬영이 끝나고 리나는 한강 산책로를 혼자 걸었다. 6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리나는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예요. 리나야,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다.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할머니, 저 내일 모레 돌아가요. 벌써? 시간이 참 빠르네. 네, 그런데 할머니,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느낌이야? 리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자 동시에 한국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우리 리나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할머니 약속 기억하시죠? 제가 돌아가면 함께 한국에 오기로 했잖아요. 물론이지. 할머니도 준비하고 있어.
정말요? 응. 여권도 만들었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 이제 할머니도 준비됐어. 리나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리나는 인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에필로그 2개의 고향. 1년 후 리나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순자가 있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드디어 왔어요. 그래. 정말로 왔구나.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0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이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순자는 창밖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조선 땅이구나. 네, 할머니. 이제 우리 고향이에요. 며칠간의 한국 여행 동안 두 사람은 많은 곳을 다녔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정취를 느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DMZ를 방문했을 때였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며 순자는 말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야. 그럼 할머니 고향인 함경도도 갈 수 있겠지. 그럼 함께 가요, 할머니. 리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리나는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께. 저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우리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이 그리웠고 한국에 와서는 우즈베키스탄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두 곳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두 곳 모두가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어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이 땅을 이제 함께 밟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고려인 리나예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리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리나야, 고마워. 내 덕분에 할머니가 평생의 소원을 이뤘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나는 깨달았다. 이곳도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을. 한국을 다녀온 후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후 리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안다. 정체성이란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이다. 러시아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꾸며 김치와 플로프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나, 리나다. 몇 달 후 리나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신이 경험한 정체성 찾기의 여정을 다른 고려인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리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자랑이에요. 어느 날 리나는 순자와 함께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한국 여행 이후 더욱 좋아졌다. 꿈을 이룬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다. 할머니 후회 없으시죠? 후회? 무슨 후회를 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순자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며 미소를 지었다. 리나야, 너도 행복하지?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행복했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이. 해가 저물어가는 앙그렌의 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자는 조용히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함경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한국에서 완성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리나는 생각했다.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멀리서 이슬람 사원의 아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집 안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왔다. 리나에게는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하모니로 들렸다. 자신의 삶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율들. 그날 밤 리나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된 일기를 썼다. 나는 리나다. 고려인이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며 한국의 딸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정체성이 내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별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같은 별들이었다. 리나는 그 사실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자신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조선에서 왔어요. 지금 나는 그 두 세계를 안고 살아가요. 마이너스 리나. 이렇게 고려인 소녀 리나의 정체성 찾기 여행이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두 개의 고향, 여러 개의 언어,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처럼.